안녕하세요. 당신의 동물의료센터, 당신의 배트맨 수의사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 시리즈 중 두 번째 주제인 반려견 피부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아이들 피부에 생기기 쉬운 피부염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 이 두 약의 효과와 이상 반응, 차이점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이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원인 중에 1위가 바로 피부염과 습진이었습니다. 그만큼 피부염은 흔한 질환이고 저희 병원에서도 자주 보는데요. 강아지 피부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균, 곰팡이, 기생충 감염 등 감염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알러지 반응이나 면역력 저하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부염은 특히 여름철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원인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고온 다습한 환경과 피부 장벽의 손상입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와 습한 기후 때문에 강아지의 피부 표면이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표피의 가장 바깥쪽은 스트라텀 코니움이라고 하는 각질층입니다. 이 각질층의 수분 균형이 무너지면 피부가 약해지고 세균이나 진균이 침투하기 쉬워져 2차 감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균은 말라세치아라고 하는 곰팡이 균인데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활동이 활발해져서 이 균에 의한 피부염이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외부 기생충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름은 벼룩, 진드기, 모기 등 외부 기생충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벼룩 알러지성 피부염은 벼룩에 물렸을 때 벼룩의 침에 의한 알러지 반응으로 발생하는 피부 질환인데 여름철에 가장 흔하게 보입니다. 외부 기생충은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거나 알러지 반응을 유도하여 가려움증, 염증, 탈모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계절성 피크의 개념인데요. 여러 수의 역학 연구에 따르면 여름은 강아지의 피부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 즉 계절성 피크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 동물병원 진료 데이터를 봐도 7월에서 9월 사이에 피부 문제로 병원을 찾는 반려견이 확실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세균성 피부염은 여름철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같은 환경 하원과 기후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요인은 보호자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여름철 행동 변화와 관리 부족입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좋다 보니 강아지와 함께 산책이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죠? 이때 흙이나 풀, 물 등 외부와 접촉하는 일이 많아지는데요. 이런 환경에서는 세균이나 곰팡이에 노출될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또 더운 날씨 때문에 목욕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목욕 후 털을 잘 말리지 않으면 강아지 피부에 있던 정상 세균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피부염의 증상으로는 피부 발진, 붉어짐, 부어오름, 가려움 때문에 긁거나 핥는 행동, 각질, 탈모, 고름 등이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면 감염에 의한 피부염일 경우 항생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할 수 있고, 가려움증을 줄여줄 수 있는 항히스타민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효과가 강력하고 즉각적인 스테로이드를 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쿠싱 증후군 등 이상 반응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면역 억제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는 강아지 피부염에 쓸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제인데요. 과거에는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약물이 주로 사용됐지만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의 등장으로 치료 옵션이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여 방법과 지속 기간입니다. 아포켈은 경구약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먹일 수 있습니다. 초반 2주 동안은 하루 2번 복용하다가 이후에는 한 번씩 복용합니다. 효과가 4시간 이내에 나타나지만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이토포인트는 피하 주사제로 1에서 3일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지만 한 번의 주사로 4에서 8주 동안 효과가 유지됩니다. 사이토포인트로 치료하게 된다면 4주에서 8주마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주사를 맞으며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포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포켈은 2013년 FDA에서 처음 승인을 받고 2017년 국내에 출시된 약인데요. 개 알러지성 피부염과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에 허가를 받은 동물 의약품입니다. 알러지 반응에 관여하는 야노스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타겟하여 여러 인터류킨의 작용을 방해하고 염증과 가려움을 줄이는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아포켈은 스테로이드에 비해 작용 시간이 빠르고 더 효과적이면서도 이상 반응 발생의 위험은 오히려 더 적었는데요. 미국의 임상수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서 96%의 수의사가 아포켈의 효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할 정도 임상에 믿고 쓸 수 있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의 사례들을 봐도 아포켈 사용 이후 소양증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포켈은 첫 2주 동안 1일 2회 복용을 하다가 이후에는 1일 1회 복용하는 약인데요. 효과가 4시간 이내로 빠른 대신 지속기간은 짧아서 매일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만약 알러지 반응이 심한 아이라면 1일 1회로 복용량을 줄였을 때 소양감과 발진이 다시 심해지기도 해서 1일 2회로 장기 복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기도 합니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연령 제한이 있어서 12개월령 이하이거나 3kg 미만인 강아지의 경우 사용이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만약 아이가 3kg 미만이더라도 처방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몸무게에 맞는 용량으로 감량하여 약을 갈거나 분쇄해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1세 미만의 아이들은 빠른 성장 속도와 면역력을 고려하여 가급적 처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포켈은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와 같이 사용할 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주치의와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가격적으로는 아포켈이 사이토포인트보다 저렴합니다. 또 저희 병원에서는 가지고 있는 추어블 타입은 간식 같은 제형으로 투약 시 강아지와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복약 수능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포켈의 부작용은 어떨까요? 출시한 지 10년 정도 되다 보니 첫 600만 마리 이상의 처방을 통해 데이터가 많이 쌓였는데요. 임상적으로 장기 복용 시에도 대부분 안전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면역 저하나 종양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스테로이드와 비교했을 때 이상 반응 측면에서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토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토포인트는 FDA에서 2018년 승인을 받고 국내에는 2019년에 들어온 신약으로 알러지성 피부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에 사용할 수 있게 허가받았습니다. 사이토포인트의 성분명은 로키벳마브로 이름에 들어가 있는 MAB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즉 단클론 항체라는 뜻입니다. 이 약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인 인터류킨 31에 결합하여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데요. 쉽게 말해서 강아지의 면역 체계에서 알러지성 가려움을 유발하는 주요 단백질을 차단하여 가려움증을 개선하는 생물학적 제제입니다. 사이토포인트는 아포켈보다 작용 범위가 더 세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토포인트 주사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약 88%의 강아지에 대해 단 1회 주사로 가려움 점수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는데요. 이 연구에는 아토피 피부염, 음식 알러지 동반, 원인 불명 알러지 피부염을 가진 강아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체중이 22kg 이상인 대형견의 경우 93%가 치료에 성공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이토 포인트는 주사 후 작용하기까지 1에서 3일 정도 걸리지만 사용 효과는 4에서 8주 정도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사용 효과는 평균적으로 25일, 3에서 4주 정도여서 4주 이내의 간격으로 주사를 맞으며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일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 때문에 복약 수능도가 좋고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아도 되니까 보호자분의 삶의 질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또한 항생제, 스테로이드, 백신, 항히스타민 등 다른 약물들과도 안전하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포켈에 비해서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 측면에서 사이토 포인트는 모든 원령에서 안전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아포켈과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에 비해 우려할 만한 이상 반응 발생이 낮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아포켈과 사이토 포인트 둘 중 어떤 약이 더 좋을까요?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두 약물을 비교한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가려움증 완화 효과는 두 약물 모두 비슷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피부 병번 개선에서는 아포켈이 치료 4주 후에 빠르게 효과를 보였고 사이토 포인트는 8주 후에 개선을 보였습니다.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연구 초기에 사이토 포인트를 투여한 군이 피부 병변의 심각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점수의 감소폭은 유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논문에서는 두 약물의 소양증 개선 효과가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의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사이토 포인트보다는 아포켈이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이토 포인트 1회 주사 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4마리 중 1마리 정도 있었고 아포켈에서 사이토 포인트로 전환했다가 다시 아포켈로 돌아오는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포켈은 추어불정이 있어서 먹기 편하고 효과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한 대신 연령이나 무게 제한, 병용 약물 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토 포인트는 4에서 8주에 한 번씩 주사하기 때문에 장기간 효과가 지속되고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에 따른 맞춤형 처방입니다. 피부염에 감염이 동반되어 있다면 항생제, 항진균제를 써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가정에서 보호자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피부염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감염 여부, 강아지의 원령, 몸무게, 기저질환, 복약 수능도, 복용 중인 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강아지 피부염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꼭 기억하실 점은 우리 아이의 피부 상황에 따른 맞춤형 치료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피부염 탈출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안녕.